그 점 중에 우리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분점, 외분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점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분점은 길이의 비예요. 길이의 비. 자, 어떤 점들과 점들 사이에 길이의 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령 A, B의 길이가 B, C의 길이의 2배래요.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 점선면을 배울 때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이렇게 점을 찍어줬어, 니네한테.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상태에서 AB의 길이가 BC의 길이의 2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래요. 중학교 때 했던 건 이거밖에 안 했어. 여기의 길이가 그럼 2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다? 4라는 이런 작업을 했던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꼭 이 그림만 되는 거야? A랑 B가 여기 있는데 C가 여기 있어서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다.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점이 세 개다가 전부 다 찍혀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처럼 전부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점 2개 A, B가 찍혀 있은 상태에서 나한테 이렇게 길이 B가 되도록 하는 점 C를 찾아볼래?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C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이 길이의 절반이에요. BC의 길이가 AB의 길이보다 절반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C가 여기 쪽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C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너의 길이가 2짜리야. 그럼 너의 길이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2, 1 된 거고요. 2, 1 이렇게 된 거라고요. C점의 위치가 두 군데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울 분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분점이 두 개인가 봤더니 넷자, 여러분이 아는 넷자 중에 한자 중에 넷자 아는 거 뭐 있어? 그렇죠, 안넷자. 외자는 뭐야? 그렇죠, 바깥 외자. 안쪽에서 나눌 거냐? 바깥쪽에서 나눌 거냐라는 뜻이야. 이 C점을 좀 볼게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면 여기의 길이가 1이고 여기의 길이가 1입니다. A, B를 C가 안에서 나눴어. 몇 대 몇으로 나눴어? A, B를 몇 대 몇으로 나눈 점이 C야. 1대 1로 나눈 점이 C야. 안쪽에서 A, B를 나눴어.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C점 여기 있는 거 좀 보세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입니다. A, B를 바깥쪽에서 나누고 있어. 그래서 이 C점을 외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돼? 우리가 길이의 B로 표현한 것들은 단순하게 점이 찍혀져 있는 상태에서 길이의 B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만족하는 점 C를 찾아볼래라고 하는 순간 이 C가 나타낼 수 있는 점이 항상 두 점이 될 수 있다고. 그 두 점 중에 안쪽에서 나눠지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바깥쪽에서 나눠지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내분점, 외분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의 B 그러는 순간 길이의 B에는 항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게 내분점과 외분점 두 가지 길이를 갖고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이 시험 문제 답이 두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내분점이라는 걸 먼저 설명할 텐데요. 안내자라고요. 안쪽에서 어떤 선분을 나누는 점. 됐지? 어떤 선분의 길이를 안쪽에서 나누는 점, 그래서 내분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분점은 안쪽에 존재합니다. 수직선에서의 식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A점이 있고요. 너의 좌표를 A라고 할 거고요. 여기 B점이 있고요. 너의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점 C가 있는데 AC 대 BC의 길이의 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래요. 됐어? 그런데 그 C의 위치가 안쪽에 있어야 내분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는 주어진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봅니다.
길이 B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AC 대 BC가 M 대 N이면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내분점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쓰는 거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여기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합니다. AC 대 BC가 M 대 N이다는 내분점이다 외분점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이의 B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모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AB 대 AB를 MN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읽는 거고요. 그 점을 선생님은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 P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요.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이것 대 이거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란 뜻이야. 요 뜻을 풀어서 쓰면 이제 AP 대 P를 점을 찍었기 때문에 BP의 길이의 B가 M 대 N이에요. 요렇게 쓰는 거라고요. 됐니? 문제 없지? 거꾸로 타지는 거 말이 돼, 안 돼? 이거 성립한다고 해서 이게 성립해? 그거 안 된다고. AP 대 BP가 M 대 N이면 그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니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거꾸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는 항상 두 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점의 좌표 X라고 했고요. 길이를 찾으러 갑니다. 선생님은 제일 손쉽게 푸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BP의 길이는 B에서 X를 뺀 거예요. AP의 길이 X에서 A를 뺀 거예요. MB 마이너스 MX NX 마이너스 NA X좌표를 찾고 있는 거니까 방정식 풀고 있는 겁니다. 얘를 일로 넘길게요. 넘겨서 이쪽에다 좀 쓸게요. 너를 이쪽으로 보내면 X가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 요렇게 찾아진대요. 자, 증명해 준 거야. 외우는 건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X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았느냐 보세요. 이 X점의 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 둘이 더해. MB 더하기 NA 요렇게 쓰래요. 자,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외워서 시험 문제를 풀 겁니다.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 찾아라 그런 순간 둘이 더할 거예요. 그리고 X자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 얘들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하는 순간 더할 거야. 더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이거는 그냥 식으로서 증명한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왜 더하는 건지를 보여준 적이 없어, 내가. 그런데 식으로서 외우는 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더해라. X자로 곱할 거예요. X자로. 그래서 MB 더하기 NA가 된 거예요.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되는 거야. 제발 이 식 정도 하나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왜 더한 건지를 좀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건 식으로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하는 내용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외워서 쓸 거니까. 도대체 왜 더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AP 대 PB의 길이가 M 대 N이래요. M 대 N이라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길이가 3 대 2래요. 라고 치면 잘 봐봐. 이 전체의 길이가 5라고 생각해보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됐단 얘기야? 2가 됐단 얘기야. 맞아? 전체의 길이를 5라고 본다면 이 길이는 3으로 봤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이 전체의 길이 중에 5분의 3만큼 갖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돼? 이걸 숫자로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빨라? 그럼 이제 문자라고 생각해 보자고. m 대 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m일 때 이 길이가 n이란 얘기잖아. 그럼 전체 길이, 선분 AB의 길이를 그 중에 m 플러스 n분의 n을 해주면, 이 둘이 더한 것분에 이걸 해주면 여기 AP의 길이가 등장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3대 2야? 그럼 전체의 길이 중에 5분의 3만큼을 네가 갖고 가는 거라고. 전체의 길이 중에. 맞아? 3대 2가 되는 순간 3대 2인데 그냥 3하고 2라고 생각해 보자고, 숫자로. 됐죠? 3대 2인데 그냥 3, 2라고 생각해 보면 전체 길이가 5인데 그 중에 3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는 전체의 길이 중에 5분의 3만큼을 갖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m 대 n이에요? m 대 n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전체 길이를 중에 이만큼을 갖고 가는 거라고요. 돼? AB의 길이 중에 이만큼 길이를 하면 요 길이가 튀어나오는 거야, 얘들아. 맞지?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B 빼기 A입니다. 그 중에 이만큼의 길이는 너만큼 갖고 간다고요. 돼? 그럼 난 이 점의 좌표 어떻게 찾아? 이 A에다가 이거만큼을 더하면 돼. 그럼 이게 나올 거야. 그럼 나오는데 왜 더한 거야? 아, 이 둘이 더해야 전체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둘이 더하게 된 거라고. 됐어? 여기가 더하기, 내분점이 더하기인 이유는 길이의 비로 본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길이는 이 전체의 길이를 알고 있다고요.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 대 이거의 비가 3대 2라고 생각해보면 전체의 길이 AB 중에 이걸 5라고 보면 네가 3인 거니까 5분의 3만큼 갖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더한 거야, 내분점은. 이 길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됐죠? 자, 공식은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요게 내분점이에요. 수직선에서만 한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는 아직 안 했어.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둘이 더한 다음에 크로스 하는 거야. 자, 외분점.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깥쪽은 항상, 여기 좀 봐봐. A, B의 바깥쪽은 어디야? 양쪽에 있어. 자, A, B의 안쪽은 이쪽 공간이 하나만 존재하죠. 그런데 A, B의 바깥쪽은 이쪽과 이쪽 두 가지 영역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이걸 Q라고 할 텐데요. 이건 다시 쓰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AQ 대 BQ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을 뿐이야. 됐어? AB의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럼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고. 만약에 3대 1이야. A부터 Q까지의 거리가 B부터 Q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야겠죠. 그럼 Q가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Q가 이쪽에 있으면 A부터 Q까지의 거리가 B부터 Q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지. AQ 대 BQ가 3대 1이야. 그러면 Q가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 이 길이가 3일 때 이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이게 2대 3이야. BQ가 더 멀어? 그럼 Q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2대 3이야? 이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오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가 3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Q점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M, N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뀝니다. 외분점은. 그 이유가 바깥쪽이 양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Q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M이 더 큰 거고요. Q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N이 더 큰 겁니다. 자, 똑같이 길이의 B입니다. AQ 대
Q가 M 대 N이 되도록 하세요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외분점을 찾을 거예요. 화살표 거꾸로 된다고 안 썼습니다.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Q라고 하고 M이 더 크다고 하면 Q점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럼 길이의 B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M 대 N이 되는 거야. 다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A, B를 3대 1로 외분하세요 라고 하는 건 A, B를 3대 1로 외분하라는 건 AQ의 길이가 만약에 3이라면 BQ의 길이는 1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깥쪽에 있는 점으로 가란 얘기야. 외분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만큼 갔다가 돌아왔더니 1만큼 돌아왔더니 B가 됐단 얘기야. 외분점이란 뜻은. 왜냐? AQ, BQ의 길이 B가 3대 1이니까 A에서 3만큼 갔어. 그리고 1만큼 돌아오니까 B가 됐어. 요게 외분점의 의미입니다. 됐죠? A, B를 3대 1로 외분했다. A에서 3만큼 갔다가 1만큼 돌아가니까 그곳에 B가 있었어. 란 뜻이야. 됐니? 그럼 이걸 내분점으로 읽어봐봐. 2대 1. A와 Q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 B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지. 읽는 연습 먼저. 이게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라서 우리가 길이의 B만 알았지 내분점, 외분점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C라는 점을 A, B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저 C의 위치를 A와 B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A, B를 5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왔으니까 A, B를 5대 2로 외분한 점이 C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번에 B라는 녀석을 A와 C 이 두 점의 좌표로서 설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A와 C를 3대 2로 내분한 점 그곳에 B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군가 위치를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점 A를 설명해 볼까요? 점 A를 B와 C의 입장에서 보면 3만큼 갔다가 5만큼 돌아왔더니 C가 됐어. 그래서 B, C를 3대 5로 외분한 점이야.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점 A는 B, C를 3대 5로 외분한 점. 점 B는 A, C를 3대 2로 내분한 점. 점 C는 A, B를 5만큼 갔다가 2만큼 돌아왔으니까 5대 2로 외분한 점.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이게 약속인 거야. 알겠어? 됐지? 길이의 B 내분점, 외분점을 모두 표현하는데 그걸 좀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Q점이 여기 찍혀 있으면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리고 식으로 쓸 때는 A, Q 대 이 길이가 M이면 이 길이는 N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럼 좌표 찾아볼까요? 이 점의 좌표 A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 B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아까처럼 똑같이 쓸 거야 얘들아. 여기 봐. 둘이 곱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N배의 BQ는 N배의 AQ가 됩니다. BQ의 길이 Q가 이쪽에 있어요. X에서 B를 뺀 거예요. X 빼기 B. 너 X 빼기 A. X 저쪽으로 다 몰아버립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요. 써볼게요. X 좌표는 M 빼기 N 분의 MB 빼기 NA입니다. 내분점과의 차이점은 쓰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다 동일한데 빼기로 바뀌었을 뿐이야. 봐. 이 식은 설명은 다 됐습니다. A, B를 M 대 N으로 외분했다 그러면 우선은 빼는 거야. M에서 N을 뺍니다. 여러분 N에서 M을 빼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우선은 M에서 N을 뺍니다. 순서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X자로 곱한 다음에 빼는 거예요. 돼?
둘이 더한 다음에 x자로 곱해서 더하면 내분점. 둘이 뺀 다음에 x자로 곱해서 빼면 외분점이 되는 거야. 공식은 이렇게 외운 거야. m 빼기 n분의 mb 빼기 na야. 자, 여기 보세요. m에서 n을 뺐으니까 항상 뺄 때는 뺀 녀석이 먼저야. 이거에서 이걸 뺐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빼는 거야. 만약에 내가 n에서 m을 뺐어. n에서 m을 빼면 na 빼기 mb 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를 바꾸면 여기도 바꿔줘야지 같이. 부호가 그대로 해야 되니까. 자, 외우는 방법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만 해서 써드릴게요. 수직선에서 A점이 A고요. B점이 B입니다. 선분 A, B를 순서도 중요하겠죠? M 대 N으로 내분한 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너를 P라고 하고 너를 Q라고 하면 P점의 좌표 어떻게 찾니 물으면 M 대 N으로 내분한 점 X 좌표가 둘이 더해 M 대 N이면 X자로 MB 더하기 NA. 자, 너의 X좌표 둘이 빼 MB 빼기 NA. 더할 거냐 뺄 거냐의 차이만 있다고. 이 정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알겠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전까지는 계속 길이의 비를 배웠다면 길이의 비 안에는 실제로 숨어있는 뜻이 두 가지 있을 수 있으니 그 두 가지를 좀 더 명확하게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B, C의 길이의 비가 자 설명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 입장으로 보세요. A, B 대 B, C가 3대 2래요. A랑 B가 여기 있었습니다. C 어딨니? 라고 너한테 질문했어. 그럼 C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봤더니 길이의 B만 주어져 있으면 A, B의 길이가 이게 3이고 B, C의 길이가 2이기만 하면 된대. 그럼 C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요. 돼? 이게 3이고 이게 2니까 A, B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C야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얘를.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읽혀지는 게 아니고 네가 3일 때 B, C가 2니까 C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3이고 2니까 5만큼 갔다 2만큼 돌아왔으니까 A, B를 5대 2로 외분한 점에 C가 있어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길이의 B는 항상 내분점과 외분점을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조금 더 예쁘장하게 둘이를 나눠 놓고 시험 문제를 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분점이다 그럼 둘이 더해라. 외분점이다 그럼 둘이 빼라고 얘기했어요. 더하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뺀 이유도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점점 어려워지게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식만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거 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요 식만, 여러분이 이거 구하는 식만 수직선에서만 구하면 좌표 평면에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식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B는 바뀌어 안 바뀌어?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B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중2 때가 너무 옛날 일이야? 고등학교 거는 이런 중학교 때 거 다 도형은 이용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의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평행선들이 존재한대요. 이 길이의 B가 1대 2대 3이라고 볼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하나 긋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야. 이렇게 걷도 1대 2대 3이고 이렇게 걷도 1대 2대 3이고 이렇게 걷도 1대 2대 3이죠?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B는 바뀌지 않아요. 맞나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요 내용만 이용합니다. 요 내용 이용해서 좌표 평면의 걸 설명을 해볼 거예요.
아까 건 수직선에서 한 거고요.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설명하러 갈 텐데 보세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어요. 너의 좌표를 X1, Y1, 너의 좌표를 X2, Y2예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P예요. 저 P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얘들아. 됐어? 아까 여기 착한 사람들 보이지? 수직선에서 했던 그 방법만 기억하는 거야. 첫 번째, 점 A에서 B에서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 떨구세요. 이 점의 좌표가 X1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X2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P점 X좌표가 여기야. 수선의 발을 떨궜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선이 현재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평행하고 있다는 얘기야. 몇 대 몇? M 대 N. 그럼 몇 대 몇? M 대 N. 그럼 봐봐. 이 시험 문제 2죠. X1, X2가 있습니다. 그걸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찾고 있는 거야, 얘. 맞아? 여기까지 돼? 자, 그럼 Y좌표는 또 어떻게 찾느냐?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떨구세요. 여기 Y1, 여기 Y2. 네가 M 대 N이야? 그럼 너도 M 대 N이야. 됐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분의 길이의 B는 좌표의 길이의 B와 똑같다고요. 선분을 3대 2로 내분하래요. 그럼 X좌표를 3대 2로 내분한 점, Y좌표를 3대 2로 내분한 점이 P인 거야. 이해돼? 야, 이거 우리 체계처럼 좌표 갖다 주고 하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수직선에서 기억하는 겁니다. 수직선에서. 수직선 두 개가 모여 있습니다. 선분이 있어요. 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를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떨구고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떨구는 순간 평행한 직선들이 보이고 평행한 선분 사이의 길이의 B가 바뀌지 않으니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여기고요. Y1, Y2 이 점과 이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여기예요. 둘이 만나면 그 점이 P가 됐죠. 그러니까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하면 된다는 얘기야. 중요한 내용이 이거야. 선분의 길이의 B는 좌표의 성분 B와 똑같다. 네가 3대 2면 X좌표를 3대 2로 내분한 점, Y좌표를 3대 2로 내분한 점, 그게 P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바로 씁니다. 어떻게 해요? 내분점이니까 둘이 더한다고요. M의 X2 더하기 N의 X1. X자로 곱한다고 그랬으니까 M의 Y2, N의 Y1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외우는 건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수직선이 됐든 좌표 평면이 됐든 A점, B점이 있고요. 그걸 M 대 N으로 내분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둘이 더해 X자로 곱해서 더하면 돼. 단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하면 된다고. 그 이유가 뭐다? 선분의 길이의 B는 좌표의 성분 B와 같습니다. X좌표 따로 하고 Y좌표 제발 따로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럼 외분점 어떻게 구하겠어요?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여기에 점 Q가 있으면 똑같아요. 수선의 발을 내려 찍으세요. M 대 N으로 외분한 점 똑같이 되겠지. Y축에도 수선의 발을 떨구면 M 대 N으로 외분한 점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 똑같습니다. M 빼기 N 분의 MX2 마이너스 NX1 콤마 M 빼기 N 분의 MY2 마이너스 NY1 요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됐지? 다시 한번 좌표 평면은
수직선 두 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공식과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공식은 동일한 거야. 다만 여기는 좌표가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따로 하시면 돼요. X좌표끼리 내분 한 점, Y좌표끼리 내분 한 점, 그걸 합치면 점 P가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다? 평행선 사이의 길이의 비는 일정합니다를 이용한 거라고요. 됐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외울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내분점 둘이 더해, 외분점 둘이 빼,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몇 페이지죠?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를 다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내분점 중에 좀 특이한 점들이 있을 거야. 자, 1대1로 내분했다. 여기 이 녀석을 1대1로 내분했어. 1대1로 내분한 점, 우리가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 그렇죠. 중점이라고 부르죠. 중점이야. 1대1로 내분한 거야. 1대1이야. 1대1. 둘이 더하면 2분의 X자로 곱하면 되잖아. 1 곱하기 X2, 1 곱하기 X1이 됐겠죠? 그럼 2분의 그냥 X1 더하기 X2네? 내분점의 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중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중점 1대1로 내분한 점. 분모에 1대1이니까 2분의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1대1입니다. X자로 곱하면 X2, X1 더하시면 돼요. Y1, Y2 더하시면 되고요. 마치 뭐 한 거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게 중점이야. 좌표의 평균, 그게 곧 중점이야. 이해돼? 좌표의 뭐라고? 평균. 이게 뭐라고? 중점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 어디 있겠어? AB의 중점이었던 거야. 좌표의 평균이라며. P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게 앞에 내용과 계속 연달아서 갑니다. 점 P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좌표의 평균에서 갖는다고 했어요. 좌표의 평균에서 점 두 개 점이 있어. 그 좌표의 평균 곧 무슨 점이야? 중점이 돼버렸던 거야.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오심중,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외심 구했습니다.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어요.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죠? 최소한 이 정도 정의 정도는 알고 가자고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요. 세 중선의 교점.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라 하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AM. 그 다음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면 그 녀석을 연결하면 된다고. 됐지? 이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존재해요. 이 무게중심점을 G라고 하면 AG 대 GM은 몇 대 몇? 2대 1이라고 알고 있어. 됐지? 그럼 여기 봐봐. 이 G라는 점은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가보자. 좌표를 그냥 문자로 줄 거야, 얘들아. 어려워하지 마.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자, 1번. M이 필요해요. BC의 중점이 필요합니다. 중선이니까 저 M은 BC의 중점입니다. 중점은 좌표의 뭐다? 좌표의 뭐? 중점은 좌표의 뭐? 평균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A, B의 중점은 두 점의 평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잖아. 1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자, 니네 둘의 평균. 나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
자, M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G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AM을 2대1로 내분한 점이야. 살짝 써볼게. AM을 2대1로 내분한 점이 G가 됩니다. G점 찾으러 가볼 거예요. 우선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더하면 3이에요. 2랑 누구랑 곱하죠? A랑 곱해요? M이랑 곱해요? 2랑. M이랑 곱해요? 2랑 M이랑 곱할 거야. 그럼 2가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남는 게 x2 더하기 x3가 남았고요. 1이랑 A랑 곱하니까 x1. 어머나, 그럼 너도 y2 더하기 y3 더하기 y1. 엄마, 무게중심, 세 좌표의 평균. 됐어?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 어딨니? 아, 세 점 ABC의 무게중심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제. 제곱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P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좌표의 평균에서 갖는다고 그랬어요.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의 평균, 중점. 세 점이 존재하면 세 좌표의 평균,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무게중심은 이제 세 좌표의 평균이 된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중점은 두 좌표의 평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됐죠? 좌표의 평균을 하면 무게중심이 등장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삼각형의 오심 중에 외심과 무게중심 구하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뭐 구하는 거 남았어? 내심이 남았어. 그치? 자, 내심을 하기 위해 하나 더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여기 생각보다 여러분 도형이라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도형들을 쓸 일이 많아요. 그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수능에 중학교 도형을 몰라서 틀리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 응? 수능에도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도형의 성질들은요, 고등학생 때 들어와서 도형의 성질을 배우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고등학교 때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도형을 배우진 않습니다. 자, 중학교 때 우리가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란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도 돼.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내각 A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요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재요. 여기서의 성질이 뭐겠어요? AB 대 AC는 BD 대 CD의 길이비와 똑같다. 돼? 외우는 거야, 얘들아. 까먹었으면 그냥 외우면 돼. 나는 안 외울 거야. 그럼 반항하면 뭐 시험 점수가 나오겠어? AB 대 AC는 BD 대 CD가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D라는 점을 설명해 보면 선분 BC를 AB 대 AC로 내분한 점이 된 거예요. 됐죠? 됐지? 증명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증명할 거예요.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 얘들아. 어렵지 않게 가보자고요. 증명을.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연장선 하나만 필요해요. 연장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여기다 하나 그어요. 자, 평행선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억각과 동의각, 억각이 같다는 걸 보셔야 돼요. 동의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x예요. 그 다음 억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x예요. 어머나, 이 길이랑 그럼 이 길이가 같아져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나 중학교 거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아까 뭐라고 했죠? 평행선 사이의 길이 b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m 대 n이잖아요. 이게 m 대 n이면 너도 m 대 n이에요. 그래서 이것 대 이거와 이것 대 이거 같아요. 이렇게 중학교 때 설명을 해요. 되게 쉽죠? 그렇다고 해줘. 자,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상당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쓰고 끝나? 안 끝나?
고2도 나오고 도형이 등장하는 순간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삼각형에서 무조건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도대체 내심을 하러 가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왜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내심의 정의가 외심의 정의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내심의 정의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아, 그 각이 틀려먹었어. 씨. 이게 내심이에요. 그래서 이 내심에서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내심은 어떻게 찾느냐? 잘 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짬뽕 돼 있잖아요. 첫 번째, A 각을 이등분합니다. 그래서 D를 찾으세요. 어떻게 찾죠? 점 D는 BC를 AB 대 AC로 내분한 점이라서 D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한 거 하는 거야. 그 다음 이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각을 또 이등분했죠? 그죠? 각을 또 이등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점 I는 A와 D를 AB 대 BD로 내분한 점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얘를 두 번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거야. O 그림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그림이야 얘들아. 여기가 16이야. 아유 정수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나 이 똥멍청이 새끼야. 아유 씨. 그냥 8이라고 해볼게. 잘 봐. 그냥 예쁘진 않아 숫자가. 이게 5대 3이 되면 이것도 5대 3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5가 됩니다. 여기가 3이 되고요. 됐죠? 그 순간 이 삼각형에서 보세요. 5대 5가 됐어요. 1대 1이에요. 그럼 너도 1대 1이 되겠죠? 그래서 A와 D를 1대 1로 내분한 점, 거기에 내가 찾는 I가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걸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심의 정의가 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하는구나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이제 다 구하게 된 겁니다.